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마을교육 공동체 특집이 박광로입니다. 오늘은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신성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에 대해서 좀 낯서실 텐데요. 네. 그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2년 전에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을 만들었는데요. 민간학 거부는 사다 보니까 서로 언쟁도 하고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결국은 전략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선거에 입막하자 보면은 너무 구호 위주로 그 선거 슬로건만 내가지고 하는데 그걸 주체가 되지 못하고 대안도 없고 중장기적이지 않고, 그런 면에서 좀 대안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하기 위해서 2, 3년 전에 같이 여러분 뜻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교수님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과 생태적 교육화 따뜻한 이제 책을 출간해 주셨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칼 폴란이의 거대한 변화를 좀 언급하시면서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을 이제 준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목표를 좀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그19 대유행이 지구의 곳곳에서 확산되고 이제 진정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 확산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알려고 이전의 문제로 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근대화 과정 속에서 내린 문명사적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넘어서는 거대한 전환, 대안적 교육 취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이제 거대한 전환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깨어있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우중에서 공중으로 좀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태동되는 시점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어떤 참여, 시민사회라든가 시민단체의 참여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더욱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제도가 타락할 수도 있고요. 그 어리석은 우중에서 대중에서 깨어있는 공적 대중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 사회 봤을 때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잖아요. 따라서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의제가 있고 교육계획이 있더라도 그걸 지키는 것은 역시 깨어있는 시민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 주민운동도 말고 마을교육 공동체 있습니다만은 끊임없는 학습과 대안을 내세우면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 역할이 국가와 경제 영역을 견제하는 제3의 자율 영역인데 사상, 정책, 조직화, 이 상박구도를 통해서 새로운 재편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시적인 전략과 미시적 실천이 아울려서 단일하게 대우를 마련하여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국민을 맞이하는 그 계획을 세워야 결의찬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상, 정책, 조직화 이 삼각편대가 어찌 보면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이 어떤 연동을 하게 되는 어떤 제2민주화운동과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성 중심, 공교육 중심이 되는데 이 공교육이 지금은 상당히 낙후되고 민심의 변화를 못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찰적 민주화라는 말도 나오고 이제 성찰적 근대화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교육개혁은 사회계획 없는 교육개혁이 있지 않는가라는 면에서 사회계획과 연동되지 않는 교육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교육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계획 하면 제도계획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도계획을 합니다. 제도계획을 하는데 제도계획에 참여될 주체들은 변하지 않고 교육관이나 세계관이라든가 변화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도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되면 역사는 거꾸로 가고 반동이 오고 그런다고 봐요. 나치즘이 새로 나왔겠어요. 바이마르 공화국 때에 게트도 나왔지만 결국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실천하지 않는 자유는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과 실천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시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이제 사회 운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국의 185개 지자체에서 많은
이제 마을교육 활동가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 마을교육 활동가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마을 운동은 로컬에서 운동하고 지역에서 운동합니다. 지역의 운동에서 구체적으로 동네의 변화라든가 자식의 변화라든가 학교의 변화라든가 생활상의 변화를 할 겁니다. 그런 미시 실천합니다. 그 미시를 끌고 가려면 거시적인 전망이나 거시적인 구도, 그게 지도가 되지 않으면 그 실천에 매몰돼서 타락하고 또 짜증나고 무기력에 빠지고 하기 때문에 실천을 끌 수 있는 거대적인 이론 체계가 있어야 되면 반드시 실천하면 학습을 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계획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물고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물고. 물고라고 하는 물기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물기를 끌고 가는 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끌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물기를 끌어가도 바다에 가는가 안 가는가는 그것은 민심에 의한 각성에 의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고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 권력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참여하고 견제하고 어떤 모니터링하는 시민사 역할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강가민의 거버넌스 협치 구조가 잘 돼야 되죠. 그것이 대치가 안 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교수님 말씀드리면 항상 저는 이제 이론적 실천과 실천가적 이론가의 형태로 학습과 실천이 병행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뵙게 되고 그래서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 이제 활동가분들을 만나다 TV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 한국교육개혁 전략포럼 심성부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명사적 전환기 시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그리고 사회개혁과 교육계획의 연동 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